지방 중소도시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의 전업주부입니다. 4살짜리 아이를 하나 키우고 있고 아직 저희 명의의 집 한 채도 없어서 반전세를 오가며 살고 있어요. 결혼 전에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남편은 동네에서 작은 술집을 하나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각자 5천만 원씩 똑같이 모으고 부족한 돈은 대출을 받아서 결혼을 했는데 제가 그래도 첫째 낳고 2년 동안 육아휴직 할 때까지는 회사에서 돈이 나왔어요. 하지만 휴직 끝내고 회사에 복직하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전염병 때문에 전국 식당 술집에 영업시간 제한이 걸리고 그나마 점심 장사라도 하는 식당들은 버틸 수 있었지만 남편의 가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던 술집이라서 도무지 버티기 힘들더라고요. 남편은 어쩔 수 없이 점심 장사를 해야겠다면서 기존의 직원들을 다 내보내고 저보고 가게에서 일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식당 일은 해본 적도 없고 솔직히 별로 하고 싶지도 않았지만 힘들어하는 남편을 외면할 수 없어서 회사에 사표를 내고 남편과 함께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배달도 해보고 할 일이 없으면 근처 사무실에 전단지를 돌리면서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원래 술집을 오래 해왔어서 그런지 식사 손님은 많이 오지 않더라고요. 결국 작년 5월에 우리 부부가 지금까지 모아놓은 돈도 다 써버렸고 심지어 빚까지 계속 늘어가는 것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폐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뒤로 남편은 여기저기 다른 가게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직원으로 일을 하는 중이고 저는 집에서 아이를 보면서 다시 회사를 들어가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중입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 그래도 전세에서 살았고 열심히 맞벌이하고 적금 부으면서 몇 년 안에 저희 집을 장만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재작년에 전셋집 보증금도 일부 빼서 반전세로 돌리고 그 돈마저 전부 가게 마이너스 때우느라 다 써버리고는 이제는 남은 보증금마저 다 빼서 월세를 가야 하나 막막한 상황까지 몰렸습니다. 저희 친정과 시댁이 전부 같은 지역에서 살고 계신데 그나마 시댁은 여유가 있는 편이에요. 남편이 둘째 아들이고 위로 형이 하나, 아래로 작년에 시집간 신우가 하나 있는데 결혼 전이나 지금이나 시댁에서는 전혀 도움 한 번 주신 적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뭔가 기대하긴 힘들 것 같고 시부모님들은 집안 재산 전부 장남에게 주실 거라며 자기들 늙으면 장남네 부부가 모셔야 한다는 말을 공공연하게 하셨어요. 물론 저는 아무리 큰 돈을 주더라도 시부모님들 모시면서 살 생각은 전혀 없고 아주버님이나 형님은 그 집 아들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시부모님들과 합가해서 모시고 살겠다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어떻게 모시고 사나 싶고 그런 걸 보면 시댁 집안 재산 물려받을 자격은 저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이제 와서 자기 부모랑 살 생각은 없다고 하니까 저희 앞가림은 스스로 하는 수밖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하며 살고 있었어요. 아이가 한참 예쁠 때고 엄마 손이 많이 필요할 때라서 계속 같이 있어주고 싶었지만 남편 혼자 6일 일을 해서 버는 돈으로는 장사할 때 생긴 빚 갚고 나면 당장 생활비도 빠듯하기만 했습니다. 최근 들어 거리두기도 완화되고 뉴스를 틀면 다시 술집에 손님들이 가득가득한 모습들을 보면서 남편은 많이 속상해 하더라고요. 지금 집에 남은 보증금 다 빼고 월세로 이사가자. 다시 가게 차려서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 라는 말을 제게 하기도 했지만 그건 우리 가족의 인생이 너무 벼랑 끝으로 내몰리는 기분이라서 일단 나도 다시 맞벌이를 할 테니 당신 빚 다 갚고 새로 돈 모아서 장사를 하자고 남편을 달랬죠. 물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장사를 다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하루에 13시간씩 일을 하면서 적지 않은 월급을 받고 있지만 그래도 남편이 사장으로 있을 때는 더 적게 일하고 몇 배는 수입이 많았으니까요. 남편 가게가 망하고 난 뒤 시댁에 갈 때마다 항상 시부모님들께서는 니들 둘이서 잘 좀 하지 그랬냐고 핀잔을 주셨지만 결코 금전적으로 도와주시겠다 말씀은 없으시더라고요. 시부모님 돈이 제 돈도 아니고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이 당연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분들 입장에서는 생활이 휘청거릴 정도의 큰 돈도 아닌데 우리 결혼할 때 한 푼도 안 해주셨으니까 당장 남편 앞으로 되어 있는 빚 4천만 원이라도 좀 갚아주셨으면 어땠을까 싶었습니다. 그렇게 작년부터 최근까지 돈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고 저도 아이를 두고 어디로 직장을 구해야 하나 고심이 깊어가고 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저희 친정은 제가 중학교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엄마 혼자 저를 키우셨어요. 그때 받은 보험금으로 당장 먹고 살아야 하니까 엄마가 식당을 차리셨는데 아침 7시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가게 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술 손님이 있으면 11시, 12시가 되도록 집에 못 들어오시고 가게를 지키셔야 했어요.
엄마가 고생하는 덕분에 저도 철이 일찍 든 편이었고 20살이 되자마자 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는 장학금을 받고 생활비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엄마에게 손을 벌리지 않았죠. 지금은 나이도 있으시고 무릎도 많이 안 좋으셔서 제가 결혼하기 1년 전에 가게를 팔아버리셨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정도 일당 받으면서 일을 하러 다니십니다. 엄마가 저를 부르시더니 자기가 집 없는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안다고 하시면서 엄마 명의의 아파트 한 채를 저한테 주시겠다 하더라고요. 너희들 돈 때문에 싸우는 것도 보기 힘들고 너도 당분간은 밖에 나가서 일할 생각하지 말고 집에서 애랑 같이 있어줘. 적어도 초등학교 들어갈 때까진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저희 사는 곳이 서울이나 경기도 주요 도시들이 아니라서 집값이 엄청 비싼 건 아니에요. 33평짜리 5년 된 준신축 아파트였고 요즘 시세는 5억 정도 하는 집이에요. 물론 저희 부부 형편에 당장은 꿈도 못 꾸는 집이었는데 저는 엄마가 언제 이렇게 재산을 많이 모아놓으셨나 충격이더라고요. 지금은 전세입자가 살고 있고 내년 3월에 계약이 끝나니까 그 뒤로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면 된다고 하시면서 그때 집명의도 제 앞으로 돌려주시고 지금 세입자 전세금도 엄마가 다 내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엄마한테 너무 죄송했고 제가 잘 풀려서 오히려 용돈을 드려야 하는 나이인데 나는 아직까지도 능력이 부족해 엄마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남편에게도 이 사실을 이야기해줬고 내년 3월에 그 집에 이사 들어가서 살 거니까 앞으로는 너무 무리해서 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장 저희 부부의 월소득이 달라지는 건 아니었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집을 장만해야 한다는 부담이 사라졌기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지금 살고 있는 반전세 보증금을 빼서 남편의 빚도 갚고 어느 정도 남는 돈으로 작게나마 다시 가게도 차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벼랑 끝에서 탈출한 기분이었고 앞으로 정말 돈 많이 벌어서 효도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갑자기 남편이 저를 붙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당분간 이 집에서 계속 살자. 내년에 장모님이 주신 아파트를 처분해서 그 돈으로 크게 사업을 해보고 싶어.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황당했어요. 우리 엄마가 딸 고생하는 거 보기 싫어서 집 하나 해주시는 건데 그걸 홀라당 팔아먹고 그 돈으로 자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일이라 생각했거든요. 저희 아빠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정말 고생 많이 하면서 살았어요. 내 집 없어서 떠돌아다니는 서러움을 그 누구보다 엄마랑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돈 모아서 가장 처음 하고 싶었던 것이 내 집을 장만하는 것이었는데 남편의 사업 실패로 물 건너가고 앞으로 평생 빚이나 갚으며 전셋집 월세집 떠돌아다니는 거 아닌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런 걱정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런데 엄마가 주시는 집을 팔아서 또 장사를 하겠다는 것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고 자기네 집에서 한 푼 보태주시는 것도 아니면서 저희 친정엄마의 마음을 그런 식으로 무시하는 것이 기분 나빴습니다. 너 우리 엄마 생각은 안 해? 엄마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그걸 왜 너가 가져다 쓰려고 그래? 남편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면서 엄마가 주신다는 그 아파트가 주변 입지 환경도 안 좋고 아이 키우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네요. 그 집에 들어가서 살다간 평생 그 동네에서 썩어야 해. 차라리 요즘처럼 집값 좋을 때 팔아서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큰 돈 벌어야지. 부자 동네에서 살아야 우리는 물론이고 우리 애까지 부자로 사는 거야. 남편이 뭐라고 하던 간에 저는 엄마에게 미안해서 절대 그 아파트 팔 수 없다고 했고 내년에 무조건 그 집에 들어가서 살겠다고 이야기했어요. 남편은 자긴 그 동네에서 살기 싫다면서 가려거든 저보고 혼자 가라 하더라고요. 물론 지금 사는 지역이 그 동네보다는 비교적 최근에 발전했기 때문에 아이 초등학교도 가깝고 주변 환경도 깔끔하고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진짜 돈이 많은 부자도 아닌데 무리해가며 월세 내고 이런 동네에서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요. 남편이 수억을 갖고 장사를 크게 한다고 해도 무조건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는데 제 입장에서는 주변 환경이 조금 떨어지더라도 월세 낼 필요 없는 내 집에 들어가서 살면서 지금 살고 있는 반전세 보증금 빼서 그 돈으로 빚 갚고 남편이 장사하는 편이 훨씬 안정적입니다. 가게 규모가 작더라도 거기에서 장사를 잘하면 돈 벌고 2호점, 3호점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랑 집 문제로 엄청나게 싸운 뒤에 이럴 거면 엄마한테 아파트 안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냉전 상황도 심해지고 부부간의 대화가 사라지니까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서 시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에 대해 물었어요. 우리 부부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객관적으로 의견을 구하고 싶다 했더니 역시나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더군요. 사돈댁이 준다고 했으니까 내 아들이 팔아야겠다고 생각한 거지.
원래 물건이라는 것이 한 번 주면 땡이야. 받은 놈이 팔아먹건 삶아먹건 그건 받은 놈이 알아서 할 문제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우리 친정엄마한테는 차마 죄송해서 이 문제에 대해 말도 못 꺼냈어요. 엄마는 좋은 마음으로 딸 고생하지 말라고 해주시는 건데 그것 때문에 남편이랑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얼마나 속상하고 마음 아파하시겠어요. 저는 진짜 시아버지라도 나서서 남편을 혼내고 말려주길 바랬는데 자기 아들이랑 똑같은 소리나 하고 있으니 없던 정도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본인은 우리한테 한 푼 도와주려 하지도 않으면서 저희 엄마 돈은 당연하다는 듯 받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정말 추하더라고요. 시아버지가 뭐라고 하던 저는 절대 엄마가 주는 집을 팔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남편도 자긴 그 동네로 이사 안 간다면서 도저히 집을 팔 수 없으면 그냥 새로 전세를 놓고 그 전세금으로 장사를 하겠답니다. 저는 그 돈 주겠다고 말한 적도 없고 우리 엄마가 나 들어가서 살라고 주는 집인데 왜 너 마음대로 전세를 놓겠다고 하냐고 이야기하다가 또 싸우게 되더라고요. 남편과의 사이는 완전히 벌어질 때까지 벌어졌고 저는 더 이상 같이 사는 것조차 싫어졌습니다. 결국 아이를 데리고 친정엄마 댁으로 들어와서 지낸 지 벌써 한 달 가까이 지났어요. 그 한 달 사이에 남편은 물론 시부모까지 제게 연락을 해서 부부가 같이 잘 살 생각을 해야지 너네 엄마가 재산을 줬다고 왜 너 마음대로 하냐고 제게 호통을 치더라고요. 남편도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어느 순간부터 저한테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길래 이 결혼은 망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아이를 데리고 가출을 했는지 처음엔 엄마한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엄마도 굳이 묻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이젠 결혼 생활을 못하게 된 것 같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엄마한테 다 이야기를 했고 엄마도 그냥 이혼을 하고 엄마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고 하십니다. 제 입장에서도 엄마랑 살면 아이를 엄마한테 맡겨두고 회사를 다닐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남편에게 너랑 못 살겠다고 이혼하겠다고 이야기를 꺼냈는데 제 말을 들은 남편이 처음 하는 이야기가 야 너네 엄마가 돈 좀 준다고 하니까 이젠 서방이 필요 없냐? 하더라고요. 이 정도로 형편없는 사람인 줄 알았다면 진작에 갈라섰을 텐데 그 사람의 본성은 갑자기 큰돈이 손에 들어오게 되면 나타난다고 하더니 진짜 그 말이 맞나 봅니다. 그동안 한 달의 별거 생활을 하면서 남편과 시댁에서 제게 반협박식으로 했던 말들은 전부 녹음을 하고 문자 내용도 다 저장해놓고 있었어요. 남편은 돈 내놓기 전에는 절대 이혼도 안 해주겠다는 입장이고 결국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서 이혼 소송을 준비하는 중입니다. 남편이 달라는 돈은 저희 엄마가 주시기로 한 아파트를 반떼어서 자기한테 달라는 건데 변호사가 그 말을 듣더니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제가 좀 알아봐도 저희 친정엄마 재산을 남편이 무슨 권리로 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빠르게 이혼 절차 마무리하고 싶어요. 혼자 집에서 아이 키우면서 많이 우울하고 항상 돈 때문에 쪼들려서 힘들었는데 친정에 들어와서 엄마랑 살다 보니 너무 마음이 편하고 행복해요.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엄마한테는 죄송하지만 길게 끌지 말고 여기서 이혼하는 것이 맞는 일 같습니다. 남편이나 시부모들이나 저희 엄마 재산을 당연하게 자기들 거라 생각하는 모습이 소름 끼쳐요. 아이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끊어내고 제 인생 살아가겠습니다.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